박정공의 주식 클래스 마감 시황 오늘은 9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역시나 외국인은 환율. 재미난 그림 하나 볼까요? 조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2시 47분 지금 보시면 기사 송고 시간이 2시 47분입니다. 2시 47분 오늘 한국 시간으로 2시 47분에 경제수석 한미 통화 수합 관련된 속보가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한미 정상 간 논의한다가 예상되는 정도 수준의 기사 보도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기사 송고 시간이 도력 14시 47분 정도였는데 오늘 뭐 정시가 조금 지지부진한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보는 화면에서 하단에 있는 것이 일중 외국인의 핑크색이 코스피, 파란색이 코스닥, 그리고 이제 그린 색깔이 선물 계약의 일중 흐름인데 물론 뭐 그런 것도 있긴 막판에 당긴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거의 기사 송고 시점에 대부분이 매도 포지션에서 특히나 급하게 매수 포지션으로 바뀐 게 있습니다. 이렇게 쭉 팔다가 물론 이제 이게 과연 정말 통화 수합에 대한 이슈일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또 해석하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번 한 주의 흐름을 놓고 보면 뭐 사실 미국의 가장 큰 이슈가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미국 증시가 하루 정도 더 남았습니다만은 물가 쇼크가 나왔지 않습니까? 추석 연휴 잘 올랐다가 8월달 물가 지표 쇼크에 출렁했다가 물가 쇼크 이후에 다시 지난 잭슨홀 미팅 후에 부진했던 것처럼 지금 3일 동안 약간 비슷한 뉘앙스예요. 어떤 뉘앙스? 뭔가 부담을 느끼는 단순하게 이동 평균선을 빼더라도 부담을 느끼는 오르자고 하자니까 부담을 느끼는 사실 시장의 관심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75, 100에 뭐 이것도 중요할 수가 있는데 금리를 계속적으로 강도 높게 올린다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 관점을 보기 때문에 다른 한편 놓고 봤을 때는 오늘 밤 또 미국 증시가 한 번에 더 거래가 있었습니다만은 지난주에 잭슨홀 후유증을 많이 하나 싶었습니다만 다시 물가 쇼크로 마감을 했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술주만 놓고 보면 이번 주 장이 그렇게 마감을 했어요. 근데 좀 공통점은 뭐냐 하면 나스닥도 결정적으로 우리가 중심선을 잡고 있는 11,500선 쉽게 말해 중심선을 잡고 있는 주봉에서 11,500선 자리에서 다 일단 멈춰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멈춰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음봉이니까 약하다 볼 수 있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 있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흘러내릴 수도 있지만 또 돌려버리면 나름 투바닥이 되는 거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왼쪽에 있으니 훨씬 낫네요. 그렇죠.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우여곡절 끝에 계속 2300이라는 포인트 자리를 좀 잡아줬었는데 어떻게 보게 되면 투바닥이요. 어떻게 보게 되면 또 밀릴 가능성이 기술적으로는 사실 밀리는 차트입니다. 밀리는 차트 맞습니다만은 이거는 이틀의 흐름이고 좀 장기적으로 주봉 관점에서 봐버리면 이 또한 또 마찬가지가 됩니다. 어쨌든 간에 2400이라는 70유지 가격대도 있습니다만은 지수가 대략 2380자리에서 지난 7월달 말에 의미 있는 장악형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이 장악형 이 봉이 중요한데 나왔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잡아주고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되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자꾸 밀립니다. 많이 밀리는데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어쨌든 간에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조그마하게 파란 선이 있을 건데 이게 770선입니다. 제가 그래서 코스피는 770 아니 코스피는 1300 2380 코스닥은 이렇게 770포인트를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장을 조금 해도 보시는 분들은 지금 왜냐하면 아무리 종목 장세긴 해도 장은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배터리 관련주 쪽에서 사실 오르고 빠지는데 뭐가 있겠어요. 그냥 성일하이텍 같은 종목들도 그냥 정설하고 공장 더 짓고 또 삼성 SDI 원통형 배터리 확정 짓고 또 삼성 R200 선포하고 여기에 또 리튬 가격이 계속 폭등하고 또 리튬 관련 회사들이 오히려 앨런 머스크 테슬라까지도 리튬 정제 시설을 만든다는 이슈가 딱 붙다 보니까 콜라보가 붙다 보니까 움직인 거거든요. 근데 많이 올랐지만은 실제적으로 테슬라 주가고 많이 올랐지만은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게 되면 매도가 나오는 거고 또 이런 관련주 중에서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는 사실 나노 신소재 빠지는 거 보면 뭘 느끼세요? 이거는 LNF 수출하고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 수출 규제랑. 그죠? 음극재고. 한 CNT 도전제 쪽이고.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이렇게 멀미를 이렇게 가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늘어지니까 훅 때려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느끼는 거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에요. 지수에 대한 불안감. 근데 그 지수에 대한 불안감만 놓고 보면 또 770이 아리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종가가 770, 760이 아니라는 거고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약간 이런 과정 속에서 이번 한 주 동안 월화수목금통을 보면 실제적으로 환율이 조금 가파르게 오른 것도 있는데 저희가 이 이야기를 몇 번 우리가 이 마감 시향을 하면서 함께 드리고 있는데 환율의 변동성이 커진 이후 잭슨 미팅 이후부터 실제적으로 외국인들은 주식을 많이 판다기보다는 팔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팔고 있어요. 코스피도 팔고 코스닥도 팔고. 그래서 환율이 떨어진다고 막 마냥 외국인이 주식을 사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삼성전자가 무조건 그런 건 아니니까. 하지만 저희가 지난번에 환율과 외국인의 관계에서 그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평가손이 발생을 하니까 그쵸? 평가손이 발생을 하니까 아무것도 나온 것도 없지만은 어느 정도 통화수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통화수합을 할 수 있지 않는 이 이슈만으로도 실제로 어떤 재미난 일이 있었냐면 요거 좀 말고 또 하나 빠졌어요. 동시간이 보도되는 동시간에 바로 원화환율이 바로 이렇게 이는 3시 18분인데 훅 떨어져 버립니다. 물론 보긴 하겠죠. 그래서 지금 글로벌 외환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아시겠지만은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데 유로화 같은 경우는 지금 1대1 페리티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질 않아요. 그리고 엔화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엔화 같은 경우도 144면 정도에서 멈춰 있습니다. 또 뭐죠? 미국의 DXY, 그러니까 유로화가 멈춰 있으니까 달러 인덱스도 109.8 정도 멈춰 있어요. 근데 뭐가 하나 문제냐? 예, 바로 우리나라 영향이 높은 거는 중국의 위안화입니다. 그러니까 위안화가 안 꺾이다 보니까 사실 위안화가 안 꺾이고 이게 위안기가 뭐라고 부르더라? 7위안이 내가 용어를 이제 뭐냐? 코티? 포치? 위안화 7위안을 부르는 말이 있어요. 포치. 예, 포치라고 그러는데 7위안을 포치라고 불러요. 포치. 어쨌든 간에 거의 뭐 한 2, 3년 만에 다 7위안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중국 경기에 다 똑같은 내용들인데 중국 경기가 안 좋은 걸 나타내는데 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이 이렇게 위안을 가는 것도 부담은 됩니다만은 조금 전 살펴본 대로 수합을 할지 안 할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오늘장 포인트가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나 외국인들은 환율이 안정화되게 되면 주식을 급하게 팔 필요는 없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막판에 이 이슈에서 갑자기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확 들어와 버립니다. 물론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봉으로 놓고 보면 하이닉스가 2시 이후부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들어와 버립니다. 하이닉스는 동시호가에 무려 93,000에서 붕 뛰어버렸죠. 1,000원 정도의 동시 갭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 관점을 보신다면 지수 관점에서는 그렇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오면 어느 하반 경직이 나오는 거. 또 이런 종목이 올라오면 지난번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이슈 때문에 사실 이제 삼성전기나 이노텍이라든지 있는 종목들은 좀 억울하게 빠지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빨리 회복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지금 환율의 수혜를 누린다고 보기는 조금 애매해요. 그냥 안 빠지니까 환율의 수혜를 누리는 건 맞긴 맞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자체적으로도 지금 또 8월달 지표에서 수출 지표가 잘 나왔기 때문에 강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관점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 마감이라 조금 짧게 이렇게 코멘트만 한번 복습을 해봤는데 역시나 외국인은 환율 요거 키워드 한번 잡아가시고 뭐 환율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과정 속에서 외국인의 매도는 덜해질 것이고 외국인의 매도가 덜해지면 그 친구들 일단 IT를 사주면서 장을 좀 잡아줄 거고 그런 관점에 또 이번 주에 지나치게 또 같이 확 빠져버리는 게 네이버 카카오 애들도 받쳐줄 거고 그렇게 딱 잡아놔야 나머지 아까 뭐 수사나 리튬이든 러버시든 이런 테마들도 팔팔 움직이는 힘 자체도 요만큼 움직일 게 이만큼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런 그림이 되겠죠. 이제 다음 주 주말에 대해서 제가 주말 정시로 인사드리겠습니다만 이번 한 주 같은 역시나 물가시 이렇게 상당히 민감했는데 유로화나 엔화나 달러의 변동성은 좀 잡힌 느낌이고 잡히지 않은 두 가지가 있다면 원자재는 꺾여버렸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거는 채권금리의 강세고 또 한 가지가 생긴 게 있다면 그게 연장인데 사실 위안화의 포치 볼 것도 많네요. 이번 한 주 고생 많으셨고 또 다음 주에도 조금 더 짧고 굵고 팩트 있는 내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친구 추천, 알람 설정, 댓글 달기. 주말 주간 정시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